자, 이번 시간은 기본 강의 2주차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뭐까지 살펴봤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즉 도로 만들고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 이런 사업은 어떤 절차에서 시행되는지 그 사업 시행 절차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이 무엇이고 사업 시행자는 누가 하는 것이고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고 고시하면 보상비 주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서 공사가 다 끝나면 정상적인 사업이 끝났다 그랬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는 이런 땅들이 있습니다. 도로 만든다고 해놓고 그로부터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아예 1단계에 포함되지 않아서 3년 내도 도로 낼 계획이 없다면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그냥 그 땅 썩히지 말고 거기다 일부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는 거, 공작물 설치하는 거, 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정도는 뭐 받고 할 수 있다? 허가 받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첫 번째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죠? 이제는 도로 만든다고 해놓고 몇 년이 지난 게 아니라 2년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났답니까? 10년이 지났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더라 이겁니다. 이때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다는 말이 무슨 단계까지 아직도 가지 않았다? 바로 실시계획 인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실시계획이라는 게 어디서 배웠죠? 요거잖아.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고 고시해야 되는데 실시계획 인가를 놔야 비로소 뭐한다? 보상비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아직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실시계획 인가가 나지 않았다? 그게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실시계획 인가가 안 났다는 얘기는 아직 보상비 줄 계획이 없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나야 비로소 그때부터 보상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10년이 지나도 아직도 보상비 줄 계획이 없다 하면 토지 소유자로서 열받습니다. 특히 누구?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들입니다. 그럼 지목이 대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갖죠? 건축물을 칠 수 있는 땅이었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건축물을 칠 수 있는 땅이었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안에서는 더 이상 건축물을 건축하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허가 안 내준다고 그랬잖아. 여기다 어차피 건물 쳐봤자 도로 내게 되면 뭐 해야 돼? 다 부셔야 되는 건데 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여기다 건축물 못 짓도록 허가 안 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건물 못 짓게 해놓고 몇 년이 지났다는 얘기야? 10년이 지났는데 어떤 땅이 지목이 태란 얘기입니다. 그럼 그 땅하고 대지하고 그 위에 이미 뭐가 있었다면 건축물이나 정착물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이 땅하고 토지하고 그 건축물 정착물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이 소유자가 그 사주세요라고 매수의무자에게 사주세요라고 뭐 할 수 있다? 매수를 청구할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내 토지 사주세요. 나 몇 년 기다렸으면 오래 기다린 거야. 10년 기다렸으면 오래 기다렸지. 나보고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얘기입니까? 지목이 대인 땅은 원칙적으로 건축물 칠 수 있는데 짓지도 못하게 하면서 10년이 흘렀으면 나 더 이상 못 기다리니까 보상비 주세요. 내 토지 가져가고 돈 주세요. 이 소리예요. 이걸 좋게 뭐라고 합니다? 내 토지 사주세요.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매수 청구권이죠. 누구한테 사달라고 청구할 것이냐 이 말이죠. 그때는 매수 의무자 누가 사줘야 됩니까? 원칙적으로는 특광, 특시도 시장수 원칙적인 시행자들 있죠. 바로 관악의 창들. 자기 관악에서는 관악의 창들이 원래는 사업 시행자였었잖아. 그럼 지들이 특광, 특시도 시장수인 원칙적인 시행자들 지들이 사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시행자가 따로 존재한다면 별도로 정해지면 그 시행자들이 사줘야 되겠죠. 자, 아까 우리 원칙적인 시행자 한번 가볼까요? 사업 시행자 원래는 누가 있었죠? 특광, 특시도 시장운수 이자들이 이방권자인 이자들이 원래는 사업 시행자죠.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의사가 사업 시행자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자들이 이 8명인 행정청인 시행자들이 지정하는 누구도 있다? 지정 시행자도 있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특광, 특시, 특도 시장운수가 사업 시행자지만 예외적으로 국장, 도지사 사업 시행자로 시정받는 공공시행자나 민간 시행자들도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랬죠. 바로 요 자들이 따로 시행자라면 그입니다. 그때는 누가 사주라? 이 자들이 너희들이 사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서 말한 원칙은 원칙적인 시행자인 특광, 특시도 시장운수가 사줘야 되지만 매수임의자지만 시행자가 따로 준다면 그 별도로 존재하는 시행자들이 사주면 되고
또 하나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할 의무자가 있고 그걸 관리하는 의무자가 따로 존재한다면 설치 또는 관리할 의무자들도 매수 의무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치 또는 관리할 의무자들 있죠. 그때 여기는 안 써놨지만 설치 의무자고 관리 의무자가 서로 둘이 다르면 설치 의무자가 우선적인 매수 의무자가 되게 됐습니다. 바로 이자들한테 사달라고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매수 청구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가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면 그 매수 청구가 들어온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뭐 됩니까?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자, 매수 의무자한테 사주세요라고 그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뭐가 들었다?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그때까지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 실시기 인가가 없었으면 그때는 그 토지 소유자들이 누구한테? 그 매수 의무자들이 이자들한테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 들어오죠. 그 매수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사주권이와 말권을 결정하는데 몇 개월?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그걸 누구한테 알려준다? 그 토지 소유자하고 그 다음에 매수 의무자 있죠? 그중에 특광, 특시도, 시장수, 이자들에게 그걸 알려주게 됐습니다. 27회 이번 시험 문제에서 이게 났었어. 6개월 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그 토지 소유자와 특광, 특시도, 시장수에게 그때는 사주권이 아닐까는 그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주라고 됐다는 거. 그럼 통지받은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매수해야 됩니까? 2년 이내에 매수해야 됩니다.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면 그리고 몇 년 이내에 사줘야 된다? 통지한 날부터 알려주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문제는 뭐죠? 2년 내 매수해줘야 하는데 그때 매수대금은 무엇으로 지급하느냐? 매수하기로 했으니까 매수대금을 지급해야 될 거냐? 원칙은 뭐로 준다? 현금입니다. 원래 보상이기 때문에 이건 보상의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주는 게 맞는데 예외적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이라는 걸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제목은 도시군 계획시설에 관련된 거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누구만?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만 발행할 수 있다는 거. 그럼 이때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으로 누굴 말한다? 얘입니다. 특광, 특시도, 또 시장수 얘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란 원칙적인 사업시행자인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가 매수 의무자인 경우에만 현금 대신에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죠. 이 채권이 뭐죠? 종이쪽지입니다. 주는 겁니다. 너 현금 대신에 이거 가져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일정 기간, 상환기간에서 만기가 되면 그 상환기간이 되면 그걸 갖고 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원금에다가 이자 줘서 너한테 주겠대. 그러면 이 채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뭐죠? 그 돈 갖고 사업에 수되는 비용에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갚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돈이 없으니까 너 현금 대신에 이 종이축제 가져가고 나중에 현금하고 이자는 나중에 줄게. 그게 바로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건 누구만 발행한다? 지방자치단체가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채권의 성격은 국채도 아니고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도 아니고 이거 무슨 성격이다? 지방채로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을 지방채로 가는데 그건 지방채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 왜?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의무자인 경우에만 발행하기 때문에. 그럼 언제 발행하죠? 첫째,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입니다. 강제 발행은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현금 대신에 이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원하는 자였으면 그자한테 주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원하지 않아도 강제 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첫째,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때는 현금 대신에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자, 잘 봐요. 첫째,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랍니다. 이때 부재 부동산이 뭐죠? 여기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 관할구역,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이라는 자기의 관할구역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 땅을 가지고 있다.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죠. 또 하나, 비업무용 토지. 이때 비업무용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법인이 자기들 어떤 업무 목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비축하고 있는 토지라고 하죠. 그런 걸 비업무용 토지랍니다. 그러면 부비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얼마를 초과한다? 3천만 원을 초과할 때만 그랬대. 그럼 이때 3천만 원이라는 건 현금으로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보상비를 계산했더니 이게 7천만 원이래.
그럼 3천만 원은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4천만 원 그 초과하는 금액만 뭐로 준다?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재부동산 소유 토지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되면 3천만 원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만 그때는 뭐로 준다?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부비가 뭔지 아십니까? 부비 트랩이라고 여러분들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저 전방에서 공부하신 분들 아래 뭐라고? 부비 트랩이라 했습니다. 부비 트랩이라는 말을 쓰죠. 이 부비 트랩이 뭐냐면 여러분들 정글 같은 데서 저기 월남전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지나가잖아. 그럼 거기 뭐 있죠? 경계철선이라 해서 그 짧은 철선을 갖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걸 툭 건드리면 뭐죠? 갑자기 총알이 빵 날라와서 그냥 자동으로 쏴서 그거 지나간다. 그 다음에 뭐가 또 저기서 큰 쇠꼬챙이 같은 거 이렇게 꽂아놓은 게 팍 날라와서 그냥 팍 붙여가지고 그냥 죽게 만들고 무슨 짐승 잡을 때도 쓰지만은 전쟁터에서도 그런 부비트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줄을 건드리면 여기다가 뭐 했던 게 폭탄 같은 거 거기다 이제 같은 게 수류탄 같은 것 때 안전핀이 빠지게끔 돼서 뻥 터져가지고 죽게끔 만드는 이걸 부비트랩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비트랩 같은 걸 설치하는데 부비트랩은 몇 초 만에 터집니까? 3초 만에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부비 3초 이렇게 해서 부재부동산 소유 토지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 및 3천만 원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은 채권으로 준다 그랬죠. 그래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비업무용 토지 그다음에 그래서 부비트랩은 몇 초 만에 터진다? 3초 만에 터진다. 그래서 3천만 원 초과. 3초야. 3천만 원 초과. 그래서 부재부동산 토지의 토지 비업무용 토지로서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것은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채권으로 받을 수 있다. 부비트랩은 3초 만에 터진다. 그래서 부비 3초, 부비트랩 3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 이때 상환기간은 몇 년입니까? 최장 10년 이내에서 정합니다. 그러니까 채권 샀으면 10년 동안은 돈 못 받습니다. 현금 이자는 10년 후에 주겠다는 얘기죠. 그때 10년 이내에서 10년으로 할지 9년으로 할지 8년으로 할지 5년으로 할지는 특광 특시득도 시군에 조례로 정하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건 조례 찾아보셔야 돼. 그래서 7년으로 정하는 것도 있고 5년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이내에서 정하라 그랬으니까 10년으로 할지 8년으로 할지 5년으로 할지는 조례로 정하라는 얘기죠. 그게 특광 특시도 시군이 발행하는 거니까 그때 조례로 정하면 된다라 이런 얘기죠. 그때 문제는 뭐죠? 사달라고 청구했더니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랬잖아. 그때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했는데 매수하지 않냐고 결정했답니다. 불매수 결정. 돈이 없대. 못 사준대. 아니면 매수하기로 알려놓고 2년 내에 매수하기로 해놓고 그 매수 결정을 알린 후 2년이 그냥 지나버렸대요. 첫째, 사달라고 했더니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했는데 못 사준대. 돈 없대요. 또 하나는 사준다고 해놓고 2년 내에 사준다고 해놓고 2년이 지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토지 수요자들 열받겠죠? 그분들에게 뭔다? 일부 개발행위 허가 내주겠다. 여기 개발행위 허가가 있습니다. 그때 뭐만 허가 내주죠? 4가지만 허가 내줍니다. 단독주택, 1종 근린생활설, 2종 근린생활설, 공작물. 그래서 단독 120. 그래서 단 120 그렇게 해보세요. 단 120 요 4가지는 단 120, 단 120, 단 120 요것만 뭐한다? 허가받고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때 몇 층 이하만 된단다? 여기가 쓰는데 3층 이하만 됩니다. 전부 다 3층 이하의 단독주택과 3층 이하의 1종 근린생활, 3층의 2종 근린생활, 공작물 이것들은 허가받고 설치할 수 있는데 이때 조심할 건 2종 근생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4가지는 안 된답니다. 단란주점, 안마의수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설, 다난노다 이렇게 하면 단란주점, 안마의수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설, 다난노다 이 4가지는 안 돼요. 허가 안 내준다는 거. 다 돈 되는 거라고 하죠. 단란주점, 안마의수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설은 2종 근생 중에서도 제일 돈 되는 것들이거든. 돈 되는 건 빼고요. 이런 우라질레이션. 그죠? 그런 어떻게 10년 지나서 사달라고 했더니 안 사준다. 또 사주게라고 해놓고 2년이 지났는데도 안 사줬다. 개발행위 허가내준다고는 찌질이들만 허가내준답니다. 단 120만 허가내주는데 그때도 2종 근린생활설에서 쓸만한 것들은 빼버리고 그때 돈 되는 게 뭐다? 다난노다. 단란주점, 안마의수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설, 다난노다는 안 돼요. 라는 거. 이건 제외된다. 허가 안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도 약합니다. 이때 1종, 2종 근린생활은 다 3층이야. 단독주택 1, 2종 근린생활은 3층이야만 된다는 것.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매수 청구에 관한 것들 거의 매년 나듯이 피우세요. 그래서 매수 청구는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또 뭐가 나오더냐? 해제 권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해제 권고는 뭐냐? 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가 있었어. 여기다 도로 낸다고 도시군 관리기 결정고시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이상 중간에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도로 낸다고 해놨는데 다시 도로 내겠다는 게 옆에 새로 이렇게 도로 냈다는 게 새로 수립되면서 이거는 쓸모없는 도로가 됐고 이 도로가 필요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필요 없잖아. 설치할 필요가 없었잖아. 또 하나 도로 설치한다 해놓고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데 아까는 매수 청구는 그중에 특히 지목이 대인 토지. 지금은 지목이 되든 아니든 따지지 아니하고 모두 토지야. 10년이 지났대. 그러면 누구는 지방자치단체 장들은 이때 지방자치단체가 누구냐? 여기서는 관악의 장을 말해.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라고 돼 있어. 관악의 장들이 특광, 특시도, 시장, 군수가 누구한테? 자기 관할구역에 있는 지방의회. 그럼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의회에,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의회에다가, 세종시장은 세종시 의회,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의회, 여기 옆에 성남시장은 성남시의회, 연천군수는 연천군의회가 이게 지방회야. 거기다 뭐하죠?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게 됐습니다. 뭐라고 보고하는 겁니까? 현황. 지금 도로 안 내고 있는 이게 왜 안 내냐? 설치할 필요성이 없었다.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그 현황과 현재 1단계로 됐는지 2단계로 됐는지 그 단계별 집행에 대해서 뭘 하랍니까? 지방의회에다 보고를 하랍니다. 그럼 보고를 접수한 지방의회는 그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내? 90일 내에 다시 누구한테? 지방자치한테 야 그거 설치할 필요가 없어졌냐? 그러면 그거 더 이상 그렇게 하려고 씨름하지 말고 설치 필요가 없어졌잖아. 그럼 뭐라? 해제하라고. 해제를 뭐합니까? 권고하도록 됐습니다. 더 이상 설치할 필요 없다? 그럼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한테 다시 해제를 권고하도록 됐습니다. 그럼 해제 권고받은 누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때는 뭐 한단다? 해제 결정을 다시 이제 해제 결정을 하는데 언제까지 됩니까? 원칙적으로는 그 해제 권고를 받았잖아. 그러면 1년 이내 해제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 해제라고 해제를 권고하면 해제 권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언제까지 한다? 1년 이내에 해제 결정을 해야 된다. 해제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를 다시 수립해서 결정하라. 이 소리입니다. 해제 결정을 해야 되죠. 다만 지금 해제할 수 없어. 그래도 도로 만들어야 돼. 10년 지났어도 아직도 도로 낼 필요성은 아직도 남아있어. 그 사유가 있다면 그때는 해제 권고 받았으면 그로부터 6개월 내내 그런 해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뭔지를 소명해야 됩니다. 이건 해제할 수 없는 게 뭔지 특별한 사유라는 건 해제하지 못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 뭔지를 6개월 내내 소명해야 되고 그런 게 없다면 해제 권고 받은 날부터 1년 내내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를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되더냐? 요거 시장 군수 있어요. 특히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는 요거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는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뭐만 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에 입안만 합니다. 그럼 결정은 누가죠? 도지사가 결정권자입니다. 그래서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군 관리에 대해서 누가 그 시장이나 군수가 있는 지방에서 해제 권고가 들어오면 자 어디서 옆에 있는 과천시장이나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니까 과천시장이나 또는 연천군수가 뭘 더 받았어? 과천시의회 연천군의로부터 해제 권고를 받았잖아요. 그럼 해제 권고 받은 과천시장하고 연천군수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는 지가 해제 결정권을 못 가져. 그때 그건 누가 여기를 도로 내겠다고 결정했죠? 도지사가 결정고시한 거거든. 그때는 도지사를 찾아갑니다. 가서 뭐라죠? 우리 과천시의회에서 연천군의회에서 이 도로 필요 없으면 해제하라고 권고가 들어왔는데 제가 봐도 타당성이 있는데 그것 해제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것 좀 저는 해제 결정권자가 아니니까 도지사님께서 해제 주세요라고 해제 결정을 도지사한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럼 해제 신청받은 도지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때는 몇 년 내에 역시 1년 내에 그때는 해제 결정을 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구를 결정해야 됩니다. 해제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를 그때는 도지사가 해야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죠. 마지막 자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됐어. 아까 해제하지 않고 그랬다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내내 해제하지 않아야 되는 사유를 소명했었죠. 그러면 언제까지? 그때는 2년마다 해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2년마다 어디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고한 날로부터야. 그로부터 2년마다
지방위에다가 보고해야 됩니다. 뭘 보고합니까? 왜 해제하지 않고 있는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몇 년마다 보고한다? 2년마다 지방에다 보고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해제 권고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뭐가 나오죠? 이거 올해 새로 신설된 겁니다. 작년 시험범위는 안 들어갔던 거고 원래 작년에 나왔던 거야. 근데 1년 후에 시행한다 해가지고 작년에 시험범위 들어가고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아직 대통령령이 시행령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1월 12일부터 시행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지금 촬영하는 점은 지금 12월 달이니까 아직은 이게 안 나왔는데 그 대통령에서 세부적인 게 나오면 뭐 나중에 심화과정에서 그때 설명하도록 하죠. 자, 이거 해제 위반 신청이라는 건 무슨 말이더냐? 여기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로부터 도를 낸다고 해놓고 지금 몇 년이 지났답니까? 10년이 지났답니다. 근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더라 시행되지 않더라.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던 건 10년이 지났다는 얘기죠.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는데 그런데 뭐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의 실효가 되는 시점까지도 아직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예, 아직도 그때까지도 만다 집행계획이 아직 없다면 그때는 누가? 토지 소유자들이 누굴 찾아갑니까? 이반권자를 찾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반권자한테 뭐라고 합니까? 저기요, 그거 더 이상 10년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집행계획이 아직도 없으면요. 그럼 뭐 하자는 얘기야? 그만 그 도시군 관리계획 좀 해제해달라고 이반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반권자한테 해제해달라고 이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년 지났는데 도를 안 내요? 그러면 우리 그만합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땐 집행계획이 아직 없으면 토지 소유자들이 이 안에는 토지소유자들이 누굴 찾아간다? 이반권자한테 해지하기 위한 도시군을 좀 이반해 주세요. 라고 이반을 신청한답니다. 그럼 이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이반권자들은 몇 개월 내내? 3개월 내내 이반 여부를 결정해서 통지해 줘야 됩니다. 즉 해지하기 위한 도시관을 이반할 거냐? 아니면 아니에요. 그래도 도로 내야 됩니다 하면 그때는 못하겠다고 통지해야 되죠. 이반 여부로 해서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이반 여부를 결정해서 3개월 내에 통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토지소유로 들으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때 이반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를 뭐 해야 됩니까? 이반하여야 한다. 예, 이반권자가 해제할 필요성이 있단다? 그러면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 이반해야 됩니다. 문제는 뭐죠? 해제 이반을 이 이반권자들이 안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안 하면 다시 토지소유자는 누굴 찾아간다? 결정권자를 찾아가랍니다. 이반권자한테 해제해달라고 이반 신청했는데 그러면 3개월 내내 이반 여부를 결정해서 이반권자가 통보하게 되는데 이 새끼들이 해제를 안 하다는 얘기죠. 해제 이반을 안 하다는 얘기입니다. 안 한다는 얘기죠. 그때는 토지소유자는 다시 누굴 찾아간다? 결정권자한테 찾아가서 해제 좀 해주십시오라는 해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는 해제하기 위한 건 이반을 신청하는 건 이반권자에게 해제 결정을 신청하는 건 결정권자한테 해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결정권자는 3개월이 아니고 그때는 2개월 이내에 결정 여부, 해제하기 위한 도시관리를 이반 이제 결정하기 위한 여부를 도시관리 해제하기 위한 결정 여부를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다시 토지소유에게 통지하도록 됐습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결정권자는 역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도시군관리의 결정을 해제해야 한다. 즉 도를 내기로 했던 거 없어졌다? 그러면 해제하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사유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해야 하는데 문제는 뭐죠? 또 이 결정권자도 해제를 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반권자들이 해제 이반 안 하면 결정권자한테 직접 해제 신청했었죠? 그러면 특별한 사유는 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결정권자들이 안 한다? 그러면 다시 토지소유자는 누굴 찾아간다고? 국토교통부장을 찾아가랍니다. 국장한테 가서 뭐죠? 해제 좀 해주십시오. 라는 것 좀 심사해달라고 신청하라는 얘기입니다. 국장께서 왜 결정권자들이 해제를 안 하고 있는데 당신이 한번 좀 보십시오. 이거 해제할 필요가 없는지 국장한테 해제를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청받은 누가? 국장은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해제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럼 다시 결정권자한테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해제를 권고하도록 됐죠. 그 해제 권고받은 결정권자는 역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1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졌는데 그때까지도 집행계획이 없으면 토지소유자는 먼저 이반권자한테 해제하기 위한 이반을 신청하고 그러면 이반권자는 3개월 이내 그 해제하기 위한 도시관리 이반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줍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해제 이반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토지소유자는 다시 결정권자한테 해제 결정을 신청하고 그러면 결정권자는 2개월 이내
해지 결정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주게 되겠고,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결정해서 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결정권자가 또 안 한다? 그러면 도지사는 누구한테? 국장한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해제 심사를 신청받은 국장은 내용을 검토해보고 결정권자한테 해제를 그때는 권고하도록 돼 있고, 권고받은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해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토지 수자가 이방권자한테, 결정권자한테, 국장한테 세 군데다 좌충우돌하는 이런 해제 위반 결정과 관련 해제 위반 신청에 관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마지막 요거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실효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죠? 도로 낸다고 해놓고 이제 몇 년이 지났답니까? 무려 20년이 지났답니다. 그럼 20년 이내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 결국 20년이 지났다는 얘기죠. 어떤 효과?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라고 됐습니다. 도로 내기로 해놓고 몇 년이 지났대? 20년이 지나도 도로 안 내고 있대요. 그러면 어떤 효과? 20년이 지난 날에 다음 날, 그때는 어떤 효과다?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그게 실효죠. 그럼 효력이 잃었다는 사실을 일반인들은 몰라요. 20년 지났다는 사실을. 그걸 관부나 공부에다가 그 사실을 고시해야 된다는 거. 이걸 실효고시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까지가 아까 말한 2년 지났을 때, 10년 지났을 때, 20년 지났을 때 이런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때는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관한 내용들이 쭉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가 끝난 거죠? 여기 기반시설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까지예요. 기반시설에 관련된 것들이죠. 이제는 뭐가 나오죠?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게 이게 나오잖아. 근데 여기 없어요. 바로 넘어가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다음 페이지에 지구단위 계획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이 지구단위 계획고요. 지구단위 계획 하는 게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은 어디 간 거냐? 여기서 안 다루겠다는 얘기다. 왜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내용이 만큼 있고 정비사업에 하는 건 저만큼 있습니다. 그럼 이 수많은 내용을 여기서 다루기에는 이 내용이 너무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였죠? 따로 법률로 정해버렸습니다. 따로 법률로 만들어서 정함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건 우리 다음 시험범위에 들어간 도시개발법, 정비사업에 관한 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각각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걸 살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서 따로 법률을 정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따로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빠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뭐에 관한 거?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거, 지구단위에 관한 거 요것만 빠짐으로 살펴보죠. 왜냐면 입주규제 채수구역은 아까 했었잖아. 개도시수 입해서 용도구역 할 때 그때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마지막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게 남았다. 요겠죠. 자, 여기 지구단위 계획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지구단위 계획구에서는 먼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놓고 그 안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놓고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는 겁니다. 그 중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지구단위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둘로 갈라져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 중에 지정할 수 있는 지역들은 여기 머리채만 뜨면 첫 번째가 용도, 정택, 태산관으로 지정되는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머리점 한번 봐봐. 용도, 정택, 태산관 지역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로 지정할 수 있답니다. 이때 용이 뭐더냐? 용도지구를 말합니다. 용도지구. 아까 우리 용도지구라는 거 있었잖아. 용도지역, 용도지구. 두 번째 나오던 거. 용도지구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법률에서 10가지. 경미, 보시개, 고취, 평방터 있었잖아요. 그 중에 지금 여기 단독주택들 이렇게 많이 몰려있네? 이런 데는 뭐로 정하죠? 용도지구 중에 이게 취락지구입니다. 여기다 취락지구라고 쓰고 싶었는데 취락지구 하면 또 뭔지 못 알아들을까봐 일단은 그냥 용도지구로 써놨지만 사실은 용도지구 중에 하나인 취락지구입니다. 그럼 저런 취락지구를 뭐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취락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게 지정할 수 있다야. 그런데 용도지구만 그렇습니까? 아니야.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수형사업지구, 산업단지, 관광단지 뭐야? 그게 머리점만 타서 용도, 정택, 태산관 뭐야? 지금 그림들이 작게 그려져서 그런데 이게 도시개발구역입니다. 여기다가 지금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택지개발 사업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됩니다. 또 여기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여기는 택지개발지구로서 더서 개발하겠다. 여기는 주택법에 나오는 대수상 사업지구. 여기는 산업단지 지어서를 조성했죠. 여기는 관광단지, 산업단지나 준산업단지, 관광단지나 관광특구. 이게 용도, 정택, 태산관 7가지야. 용도, 정택, 태산관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정할 수 있어죠. 자, 두 번째는 어디죠? 개도시공에서 해제되는 구역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어디죠? 개발 제한 구역. 우리 잘 아는 그린벨트 개발 중이요. 그 다음에 남산이, 서울에는 남산이 도시 자연공원 구역이라고 아까 용도구역 할 때 했었죠. 또 당분간 시가화를 유보하는 지역 시가화 조정구역. 마지막 설악산, 여기 이게 설악산 사진이거든요. 설악산 같은 걸 말하죠. 그게 공원구역입니다. 바로 공원. 그래서 개도시공,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 공원에서 뭐 되는 지역? 이건 지정이 아니라 해제되는 지역입니다. 지정이 아니라 해제되는 지역. 그러면 개도시공의 공통점이 뭐죠? 건축물 못 짓게 하는 겁니다. 개발 못하게 하는 지역들입니다. 전부. 그건 개발 못하는 지역을 뭐 하자는 얘기야? 해제한다는 얘기는 이제 뭐 하자는 얘기야? 개발하자 이런 뜻이잖아. 그런 개발한 지역은 지구단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무슨 지역을? 이런 녹지지역을, 녹지지역 있죠? 그걸 뭐로 바꾼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한답니다. 이런 녹지지역이었던 걸 주상공으로 변경하겠답니다. 그럼 주상공으로 변경한다는 건 결국 무슨 말이야? 녹지지역은 원래는 보전한 지역이죠. 주상공업지역은 개발되는 지역입니다. 이런 보전한 지역을 싹 까먹이고 그걸 개발하겠대. 결국 용도, 정택, 대상관도 개발하는 지역들이고 개도시국에서 해제되는 지역도 개발하는 뜻이고 녹지지역이 주상공으로 변경하는 지역도 다 무슨 뜻을 갖는다? 개발하자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럼 개발한 지역을 각각의 토지수한테 다 맡겼어. 여기는 수많은 토지수한테 야 너는 너대로 개발하고 너는 너대로 개발하면 무슨 개발밖에 안 해? 난개발이죠. 너는 너대로 개발, 너는 너대로 해봐. 그럼 난개발이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관리를 위해서 이런 개발되려는 지역은 뭐로 정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그 안에서 무슨 계획 수립한다? 지구단위 수립되죠. 그럼 무슨 계획대로 개발하면? 그 지구단위 계획대로 개발하면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 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보통 개발되는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지정할 수 있다가 이제 지구단위로 지정해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요새 것들 정택이,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는요. 건축물을 짓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이 끝난 후 몇 년이 지났대? 10년이 지났답니다. 자,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이 끝나고 택지개발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나면 건축물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또 노블량화가 시작됩니다. 건물은 져놓고 10년이 지나면 그게 노블량화 진행되거든요. 그럼 노블량화 되는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개발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는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 지정하여야 합니다. 잘 들어봐.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사업 시행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이야. 그래서 이런 정택이 10년 이렇게 해야 돼요.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 정택이 10년입니다. 이때 조심할 건 도택이 10년이 아니라 정택이 10년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은요. 토목공사하기 때문에 이런 건물 짓기 위한 땅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건 10년 지났다서 땅이 썩는 건 없습니다. 근데 건축물은 10년 지나면 노블량화 시작된다는 얘기죠. 그런 건물 짓는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 정택에서 사업 시행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적은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개도시공 중에서 이제 무슨 지역? 시공이 시가와 주정구역 공원에서 뭐 된답니까? 해제되는데 그 해제되는 면적이 얼마나 될까? 30만 제곱미터 이상 될 때부터는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가 있더라. 지정하여야 한다. 이건 지정해야 되죠. 또 세 번째, 녹지지역을 주상공업적으로 변경하는데 이런 녹지지역이었던 이 땅을 뭐로 바꾸는데? 주상구로 이렇게 바꾸는데 그 면적이 얼마나 된답니까? 역시 30만 이상부터는 지구단위구로 지정할 수 있다가 아니라 30만 제곱미터 이상부터는 해제되는, 이거 변경하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 그래서 요 꼭 지구단위로 지정해야 되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요 내용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 항상 영순이니까 지정할 수 있다와 지정해야 한다는 걸 정확하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거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에서 이제 지구 단위 수립되는데 그 지구 단위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한 10가지 정도가 쫙 들어가요. 1, 2, 3, 4, 5, 6, 7, 8에서 쭉 들어가는 게 있거든. 그 중에 지구 단위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거, 그걸 필수적 포함이라고 되죠. 지구 단위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몇 가지 있다? 2가지는 반드시 포함시키는 게 원칙입니다. 그 2가지가 뭐죠? 바로 기반시설이 배치하기 위한 지구 단위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개발되는 지역에는 제일 먼저 뭐부터 만들죠? 도로 만들어줘. 상하수도감 내설에 공원죠. 학교죠. 이런 기반시설은 꼭 필요하거든. 따라서 개발과 관련된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니까 그 계획 속에는 반드시 개발에 따른 필연적인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가 들어가고 동시에 건축물을 짓는다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하는 거. 건축물의 용도 제한, 그 다음에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하는 요 4가지 내용은 어디에 반드시 들어간다? 바로 요 지구 단위에 필수 들어갑니다. 그걸 건축물의 용건, 용노비 이렇게 나와.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용건, 용노비는 어디에? 지구 단위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 2가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건, 용노비 4가지 이렇게 외워두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됐던 게 지정이 시료되는 에서 지구 단위 계획이나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이 시료되는 2가지가 있다. 첫째는 구역 지정이 시료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죠? 여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여기 지정되는 도시군 관리 결정구역이 됐습니다. 여기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도시군 관리 결정구역이 됐대. 그로부터 몇 년 이내? 3년 이내 무슨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지구 단위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결정구역이 되지 않았다. 자, 무슨 말이죠? 여기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만 지정해 놓고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십니까? 다음 주에 나오는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합니다. 왜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개발행위 하려고 허가 신청 들어오면 허가 안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안 돼요. 그럽니다. 왜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오시랍니다. 지구 단위 계획 당신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맞으면 허가 처분이고 안 맞으면 불허점을 그때 내리겠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신되면 당분간은 지구 단위 수립 때까지는 허가 안 내준대. 그럼 사람들 뭐 하라는 얘기야? 건물 짓지 말고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걸 한없이 기다리게 하면 열받게 하잖아. 그래서 몇 년 내 수립하라는 얘기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결정되면 그로부터 3년 이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라는 얘기입니다. 안 하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한 건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거기는 지구 단위 계획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 구역 지정이 못한다? 효력을 내서 해제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뜻이죠. 자, 2번째. 그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지정됐어. 그럼 그 안에서 뭐죠? 지구 단위 걸 수립하는데 주민들이 이반을 제한해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주민들의 이반 제한이라는 게 있었잖아. 그죠? 도시군 관리계획 이반의 제한 중에 지지산 기반시설 설치,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명, 산업교통개발체제고 기지산 3가지는 주민들이 이반을 제한했었죠. 그래서 무슨 계획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 좀 수립해달라고 주민들이 이반을 제한해서 지구 단위 수립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로부터 몇 년 내? 이제는 5년 이내에 뭐 하지 않는다? 그 이반 제한 들어간 내용에 일정한 사업이나 공사를 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그것 좀 해달라고 이반 제한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않더라. 몇 년 내? 5년 내. 그럼 어떤 효과?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무슨 계획은? 그 지구 단위 계획 수립했던 그 계획은 효력을 잃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는 구역 지정이 효력을 잃는 거고 3년 내 지구 단위 수립되지 않으면 또 지구 단위를 수립해놓고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때는 5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그 지구 단위 계획 자체가 계획이 효력을 잃어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요까지가 뭐가 가는 거? 지구 단위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 문제 잘 내는 것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봐야 될 내용에 대해서 다 살펴봤죠. 자, 그런데 다시 앞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의 진도가 나가는 동안은 사실은 책 볼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뭐 보기도 바쁩니까? 여기 맨 앞으로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자, 용도지역 지정권자 요거 읽고 여기 있는 설명 듣기도 지금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기본서까지 펴놓고서 막 보려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먼저 듣고 나서 기본서 이게 어디 나오는지를 보면서 이건 문장이 지금 이렇게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장화되어 있지 않거든.
반드시 기본서에서 문장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듣고 다시 기본서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본서 어디로 봐야 될까? 지금부터 오늘 진도 나가게 된 기본서 어디에 나오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책 50페이지부터 보도록 합니다. 몇 페이지? 50페이지부터 들어갑니다. 그럼 그 50페이지에 가보시면 쭉 넘어갔나 다시? 자,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 여기 용도지역 지정권자가 나오는데 다시 50페이지는 지난주 여러분들 숙제했던 겁니다. 뭐죠? 용도지역의 종류 해가지고 몇 가지가 있다? 총 21가지를 크게 법률에서 나눈 거하고 대통령이 시행해서 세분화된 도시지역만 세분화시킨 종류들이 쭉 나오고 그걸 축약한 게 52페이지에 보시면 52페이지, 53페이지에 그 핵심적인 것들은 정리해놨습니다. 반드시 용도지역의 종류는 외우실 것. 두 번째 53페이지에 보시면 용도지역의 지정권자 해가지고 원래는 누가 지정한다? 도시관리 결정권자들인 그자들이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지정하는 절차는 원래는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일정한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일정한 용도적으로 결정고시행을 합니다. 지정과 관련된 특례, 일정한 용도적으로 결정고시행으로 보는 특례들 쭉 있었죠. 이것들이 바로 그 다음 페이지까지 쭉 나오는데 어디까지? 55페이지까지 그 내용이 쭉 나와요. 대단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시험 문제 항상 영술이니까 그것들 요 그림을 보면서 그 책하고 같이 잘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몇 페이지? 56페이지에 가보시면 용도지역에 지정되면 그 안에서 어떤 효과가 있다? 행위제한이 있다 그랬죠. 몇 가지 있다 그랬습니까? 세 가지. 첫째 건축제한, 건폐율제한, 용적률제한인데 그때 건축제한이 무엇이냐? 56페이지 맨 밑에 보면 건축제한에 관한 내용들이 57페이지, 58페이지, 59페이지까지 쭉 나옵니다. 그게 아까 계획관리지역에 관해서 설명했었죠. 그래서 계획관리에서는 이러이러한 건 건축할 수 없다. 여러분들 책에는 전운주거지역에 나와 그 전운주거지역 1, 2조에 대해서 이런 거 건축할 수 있다는 게 쭉 나오는데 그런 한마디로 건축제한이 거기 있다. 두 번째 여러분들 책 59페이지 보면 뭐가 나오죠? 건폐율제한 해서 건폐율에 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건폐율에 관한 개념 정리하고 21가지 용도지역별 건폐율제한은 60페이지 거기 보면 시행령상 기준해 가지고 쭉 나오죠. 거기까지만 외우더란 얘기죠. 그래서 특정 지역의 건폐율이나 62페이지 건폐율 조정에 관한 건 아직은 거기까지는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 문제 거의 나지 않습니다. 자, 63페이지에 가보시면 용적률 제한 하고 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서 용적률에 관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무엇인지 개념 정의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21개 용도지역마다 그때 아까 상준공주, 녹간농자 이거 나오죠. 이건 어디에 나온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책 65페이지에 보시면 65페이지 맨 마지막에 박스로 처리한 게 있어. 그 박스만 일단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준공주, 녹간농자, 1500, 500, 400, 300, 100, 80. 그 중에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지역은 80에서 100으로 올라오고 녹지지역 중에 보존녹지역은 100에서 80으로 내려간다. 여기 서로 계획관리지역과 보존녹 위치가 서로 바뀌는 거 100하고 80의 위치가 바뀌는 거 거기 책에 65페이지에 그 색깔 다른 색으로 들어있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용적률은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68페이지 보면 그 밖의 제한이라는 게 나옵니다. 68페이지에 거기 나오죠? 아직 용도지역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는 어떤 거침을 짓는다? 자연환경 보전에서 지을 수 있는 거침을 지어라. 미세분된 도시지역은 보전 도시지역에 관한 걸 지어라. 미세분된 관리지역은 보전 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들을 지어라. 라는 그런 미지정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게 나오고 도시지역에서 다른 법률의 적용을 폐지하는 게 따라 저도 원칙적으로 접도구역하고 농지증은 적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라는 이런 것들이 바로 거기에 쪼로록 하고 나옵니다. 다음 70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뭐가 나온다? 용도지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용도지구 종류들이 거기 쭉 나오죠? 그래서 용도지구 종류가 쭉 72페이지까지 종류가 나오고 73페이지하고 74페이지에 거쳐서 요 종류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게 나옵니다. 그게 몇 페이지? 73, 74에서 그렇게 간략하게 정리한 그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그래 놓고 7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게 나와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그리고 쭉 한참 나오는데 이거 다 외우려면 머리 복잡하니까 그냥 대략 보다가 몇 페이지를 보자? 77페이지 보시면 그걸 다시 요약해가지고 77페이지 요약한 게 바로 무슨 내용이다? 이거거든요. 요거. 그걸 말로다가 풀어놓은 게 77페이지에 그걸 그림으로 설명한 게 바로 요 내용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건 77페이지 있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용도구역. 용도지역지구 구역. 그래서 용도구역의 종류들이 거기 개발제한구역, 도시제한공간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또 넘어가서 82페이지에 수산자원 보구역, 83페이지에
입주규제 최소구역 해가지고 그 용도구역에 관한 종류들이 쭉 나오고 그중에 종류와 지정권자, 그 다음에 각각의 지정하는 목적들, 그 다음에 시가와 유보기간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시가와 주정구역만 특별히 살펴보는 요거하고 그 다음에 입주규제 최소구역까지 용도구역에 관한 5가지 계도시수 입약하는 걸 그걸 요 정도는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래 놓고 이제 넘어가서 그 밖의 행위제한 중에서 몇 페이지다? 88페이지. 88페이지면 88페이지 둘 이상의 용도적에 걸치는 경우에서 요거 정하죠. 둘 이상의 용도적에 걸치는 경우에서 이렇게 둘 이상의 용도적에 걸쳤을 때 원래 330 이하되는 부분이 있거나 또는 도로변을 따라 띠모로 된 상업적에 걸쳤을 때는 660 이하되는 부분이 있으면 각각 적용이 아니라 전체 대지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 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건축 지하만은 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을 적용한다라는 이런 것들. 그 밖에 또 무슨 지역에서 여기 또 미관지구 건축 이런 건축물이 미관지구 호두지구에 걸쳐 있을 때의 효과, 방화지구에 건축물이 걸쳐 있을 때의 효과. 그 이렇게 녹지지역과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을 때는 각각 적용인데 그 녹지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에 미관지구 호두지구가 걸쳐 있을 때, 녹지지역 안에 있는 그 건축물에 방화지구가 걸쳐 있을 때 각각의 효과에 관해서 이런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89페이지부터 이제 뭐가 나죠? 도시군 계획 시설에 관한 게 나옵니다. 즉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기반시설. 그래서 여러분들 89페이지 보면 기반시설의 종류들이 7가지. 방공보, 교환, 공유 해가지고 89페이지에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보시면 이런 도시군 계획 시설의 설치 관리해가지고 그 기반시설 설치 관리부터 쭉 나오는데 옆에 이제 공동구라든지 또는 광역시설 설치 관리가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정리하도록 할 겁니다. 그건 심화과정에서 보죠. 그리고 94페이지부터 뭐가 나오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 절차가 94페이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가 있으면 그로부터 2년 내 단기별집을 수립한다. 사업수행자 정해진다.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고 고시한 다음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치로서 보상비를 주고 끝나면 공사 들어가고 다 끝나면 준공검사 받고 공사하려고 공고하고 그 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누가 부담할 것이냐 비부담할 거 이런 것들에 관한 게 단계별 집행계획부터 순서대로 단계별 집행의 사업 시행자 실시계 수용 또는 사용 그 다음에 공사 끝나는 것 과정이 거기 쭉 해서 이어집니다. 그 중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정도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둘 것. 해서 끝났죠? 이게 어디서 끝났다? 103페이지까지 94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몇 페이지? 104페이지 가보십시오. 그러면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시설 부지에 대한 조치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나오는 게 뭐죠? 바로 요거야. 도로 만든다고 해놓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도로 안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안에다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이냐. 2년 지나도 도로 안 만들고 있으면 그때는 그 안에다가 뭔데 일부 가설건축물, 공작물 설치, 건축물의 개축, 재축 허가받고 할 수 있다. 그게 여러분들 책 105페이지에 그 2년 지났을 때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허가라는 게 바로 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라는 말이 나오죠. 이때 장기 미집행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오랜 기간이 지나도 무슨 년이요? 10년이죠. 오랜 기간이 지나도 장기 돼도 미집행 도로 안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로 사업이 신되지 않는 게 미집행이죠. 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도로내기로 예정된 땅이 바로 이 땅이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경우 어떤 땅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서는 사주세요 라고 뭐 할 수 있다? 매수 청구라는 거 할 수 있단다. 그래서 매수 청구에 관한 게 거기 쭉 나오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항상 영수증.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나온다? 108페이지까지 매수 청구가 나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에 가면 해제 권고라는데요. 근데 해제 권고는 역시 몇 년?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고시가 했는데 더 이상 도로 낼 필요가 없어졌다. 이 도로 안 낸대. 이렇게 새로 도로 내겠다고 계획이 바뀌었대.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졌다. 또는 1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때는 누가? 그 지방자치단체장인 특광특시도 시장수가 자기 지방의회에다가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 1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보고를 접수한 지방의회는 90일 내에 해제를 권고하도록 하는 해제 권고와 관련된 내용들이 쭈루룩 하고 거기 나오죠. 그게 110페이지 위에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이제 뭐죠? 해제 위반 신청에 관한 게 나옵니다. 거기 아까 뭐 했었죠? 10년이 지났는데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 그때까지도 집행계획이 없으면 그때는 토지 수유자들이 이제 토지 수유자, 이반권자한테
그 도시관리가 필요 없으면 해제 주세요라고 해제 위반 신청할 수 있고, 해제가 안 되면 다시 결정관자에 해제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안 되면 국장한테 해제 심사 신청이라고 했다. 그래서 해제 위반 신청, 해제 신청, 해제 심사 신청,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위반권자에게, 결정권자한테, 국장한테,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게 위반권자 중에 특히 누구한테 하느냐, 결정권자 특히 누구한테 하느냐, 이게 조금 법적으로 애매해요.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복잡해지는데, 지금은 현재 있는 상태로만 여러분들이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도 사업이 시행된다. 20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 그 도시군 관리에 결정한 효력을 잃는다. 111페이지 맨 밑에 실효 해가지고 20년 지났을 때 효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하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뭐 보자. 먼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반드시 지정할 수 있는 지역들과 지정해야 되는 지역,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 필수적 지정 대상 지역이 111페이지, 112페이지, 113페이지에 가서 걸쳐서 나오는데, 그거는 기억해 두셔야 되고, 다음 페이지 보면 114페이지에 도시적 외의 지역에다가, 도시적 말고 도시적 외 하면 어디 되냐? 도 빼면 관농자, 도관농자 이랬었죠.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호자죠. 그 관농자 지역에서는 어떤 경우에 지구 단위 계획구를 지정하는지, 그 도시적 외의 지역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하는 게 있는데 상당히 복잡해요.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117페이지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지구 단위 계획 내용 중에서 반드시 포함시키는 거 필수적 포함 내용 두 가지. 이거 2번하고 4번에 그 내용이 나와요. 2번하고 4번에는 이 내용은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지정에 시료에 관한 건 어디 나오죠? 마지막 121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121페이지에 가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된 게 시료되는 사유,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한 게 시료되는 사유. 그래서 이거 3년 지날 때까지도 지구 단위 수립되지 않을 때, 또 5년 이내에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때, 그때는 각각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한 효력을 잃는다.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한 건 효력을 잃는다는 이런 내용도 시험 문제 항상 영순이니까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아셨죠? 자, 따라서 도시군 관련 수립하는 내용, 요거 용용 개도시수 기도정치 입이 나오는데 상당히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한 번만 갖고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듣는다 못할 겁니다. 책을 한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최선이 되냐? 먼저 지금 진도 나간 수업에 관한 걸 한 번만 들어갖고 부족하면 한 번 더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들은 다음에 기본서를 보면서 요 내용을 갖다 놓고 기본서를 보면서, 지금 제가 기본서 말씀드렸죠, 어디 그걸 찾으면서 그 내용을 같이 기본서로 보십시오. 왜냐면 기본서는 문장으로 돼 있잖아요. 단어로 돼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읽으면 그래도 조금 날 겁니다. 근데 먼저 말귀를 듣고 나서 기본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은 들어야 되냐? 합격생들 합격수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두 번 읽어서 이걸 알아듣는다면 그건 공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처음 듣는 용어들이 워낙 많아. 이거 전부 다 처음 듣는 용어들이잖아. 그러니까 자꾸 들어서 딱지가 들어야 돼. 그래서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거 기본 과목만 해도 4-4번은 반복적으로 들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번만 들어서 다 할 수는 없어. 그래도 그냥 초기에는 한 번 듣고 또 한 번 듣고 2번만 들을 수도 있어도 최고야.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되고 나서 또 들으면 그때 훨씬 쉬워져. 전번 들었던 게 그 말이구나, 그 말이구나. 이제 앞뒤가 다 연결되면서 그때부터 들려. 근데 아직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도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게 최선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이게 오늘 나온 내용이 무려 70페이지가 넘습니다. 내용이 많아.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조금 어렵더라도 한 번 더 들었으면 하고, 그 다음에 기본서를 꼭 읽도록 다시 한번 그걸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마지막 국토위계미 이거는 있죠? 내용 마지막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